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이번 주 10월 14일에 보았던 학력평가 공통부분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간단한 문제들은 넘어가고요. 뒷부분에 어려웠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수열에 대한 문제이군요.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에 대하여 합의 최대 최소 차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이 쉽게 해석이 되죠?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그래서 제 n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수다, 모든 항이 정수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판단이 되죠? 약분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2n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 약분이 될 때 n이 3의 배수일 때는 선택할 수 있네요. 3분의 4n이나 마이너스 2n으로 말이죠. 따라서 최대인 상황, 최소인 상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최대인 상황에서는 3의 배수일 때는 모두 3분의 4n을, 최소일 때는 대신 마이너스 2n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n-n도 결국 3의 배수들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 거군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값들을 3의 배수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3부터 30까지 10개의 3의 배수들에 대해서 더하니 간단히 결론이 예상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세근이 모두 나와 있고요.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난다. 둘러싸인 넓이를 각각 a, b라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fx의 식을 바로 설정할 수 있고요. y는 2x와 만나는 점 q, q에 대해서 OQ의 길이가 나와 있어서 q의 좌표도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계산이겠죠? 5,10을 대입하여 a를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p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 빼기 b의 값을 구하는 것만이 남아있는데 따로따로 구할 필요는 없겠죠? 정적분의 정의를 상상하니 역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쉽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a 부분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따로 구하고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바로 정적분을 하면 빼기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죠. 삼각형 플러스 정적분. 역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쉽게 예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도형 문제네요. BC의 길이가 있고 AC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 D. 그것에 대해서 두 각도가 같다 하고요. 사인 값의 비율이 주어져 있네요. 이거에서부터 착안해 가면 되겠습니다. DAE, EDA는 결국 삼각형 ADE에서의 상황인데 바로 사인 법칙을 생각하니 사인 값의 비율이 변의 비율 A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A는 루트 5, DE의 길이는 3분의 루트 5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죠? 추가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었던 조건이 BC의 길이는 6이다. AD의 길이, DC의 길이는 4대 3의 관계다. 이것인데 여기서 새로운 차관점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역시 사인 법칙이네요. 각도가 똑같다는 것, DAE의 각도와 DBC의 각도가 똑같다는 사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D가 어찌 보면 공통인 각도네요. 사인 값으로 봤을 때 삼각형 ADE에서의 사인 D와 삼각형 BDC에서의 사인 값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삼각형 ADE에서 D가 바라보는 편과 A가 바라보는 편의 비율이 3대 1이었는데 사인 값이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 DBC에서도 D가 바라보는 편과 B가 바라보는 편의 비율이 똑같이 3대 1이 되어야 합니다. 3K에 해당하는 값이 2가 나와야 하겠군요. 그렇다면 삼각형 ADE 입장에서는 세 변의 길이가 다 구해진 셈이죠. 그래서 삼각형 ADE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 A 같은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코사인 B에 해당하고 삼각형 DBC에서 말이죠.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사용한다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겠네요. 경로가 보이죠? 공통 15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의 양수인 2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 gx를 적분으로 정의했고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합니다. 가의 조건, 나의 조건이 있는데 가의 조건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gx의 값이 항상 0이 되는 모든 실수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다. 마이너스 7이 무슨 의미인지 그림으로 찾아낸다면 역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청의 개수가 양수이고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이 있는데 gx의 값이 0이 되는 것을 잠시 상상해 보면 x축이 있고요. x는 0. 음수 x에 대해서 대략 이런 정도 상황에서 0이 나올 수 있겠군요. 음수 x에 대해서 이렇다면 뒤에 적분값은 음수지만 절대값이 붙어 있고 앞에 적분값은 절대값으로 넘겼지만 적분 구간이 0에서 음수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음수가 나와서 정확히 0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에서 잘린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7이 한 근이라는 뜻이네요. 가해 조건을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 듯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조건을 해석하면 됩니다. g 값이 이번에는 상수 81로 나오는 x의 범위가 이렇다. 왜 상수가 되는 거죠? 역시 양수 쪽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4p가 이 값인 듯 예상이 되네요. 만약에 x가 이 정도라면 절대값의 이 적분은 이 넓이, 적분을 하고 절대값을 한 것도 역시 이 넓이 더해지기 때문에 점점 커지게 됩니다. 상수일 수가 없죠? 여기서 4p를 넘어서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4p를 넘어섰을 때 밑에 있는 넓이를 a, 조그만 넓이를 b라고 하면 a 플러스 b와 a 빼기 b 형식으로 됩니다. 두 번째 절대값이 말이죠. a가 더 큰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될 텐데 그 값이 2a, 이 넓이의 2배로 일정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부터 정확히 B에 해당하는 넓이가 A와 같을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값이 다시 커지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4P가 fx의 나머지 근 7P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아지게 하는 값. 그래서 그렇게 나를 해석한다면 그 다음은 계산입니다. 계산으로 P에 해당하는 값을 찾고 마지막으로 이 창의 개수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식이 설정이 되고 넓이가 똑같다는 조건, 이 넓이의 2배가 81. 그런데 적분값으로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식을 만들어야 하겠죠. 계산을 정리하면 fx가 구해질 것입니다. 가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가나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만 집중한다면 뒷부분의 과정은 계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계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계산 연습도 많이 해두어야 하겠습니다만 앞부분의 해석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예측해 갈 수 있겠습니다. 공통 19번입니다. 간단한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끝값을 갖는데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미분을 통해서 x는 3이 한 근이다 라고 한다면 a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서 단순한 교과서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공통 20번 상수 a에 대해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 fx가 있다. fx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를 하자. gt는 2가 되는 t의 최소값, 함수 fx의 최소값이 같도록 2의 a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이군요. 시작은 그래프입니다. fx의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보고 최소값을 갖는다는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부분은 쉽게 그릴 수 있고요. 마이너스 2 이상인 부분에서는 대략 이 검은색 그래프 정도로 나와야 하겠군요. 점근선이 y는 10인데 마이너스 2 이상의 부분이 이런 정도의 점에서 끊어진다면 최소값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점이 7 이하에 있어야 하는 거군요. 일단 식을 하나 정리할 수 있고요. 직선을 봅니다. 다행히 2의 a제곱은 반드시 양수, 전체적으로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음수가 되네요. gt는 2를 만족하는 t의 최소값, 그 다음은 해석이 쉽죠?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이 점을 지날 때가 t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얻어질지 예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최소값이 있고 그것을 t값으로 하고요. 그때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식을 만들면 이와 같습니다. 최소값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때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그 최소값이 되니까요. 두 개의 조건을 정리하여 2의 a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공통 21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에 대해서 극한 값을 만족시키는 실수 k는 t하고 마이너스 t뿐이다. fx의 최소값이 17일 때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주목해야 하죠. 분모가 0으로 가면서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fk는 0 또는 2k 제곱이죠. 최소값이 17이라는 것으로부터 fk는 2k 제곱이 얻어지네요. 두 번째는 이 극한을 정리합니다. 미분의 형식을 맞춰서 해도 되고 곱의 미분이나 아니면 로피탈의 정리 같은 것을 써도 됩니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되었고요. 다시 대입하여 정리해보니 f'k가 4k가 나오는군요. 여기에서부터는 순수한 계산인 듯한데 차관점이 하나 더 발견이 됩니다. fk는 2k 제곱, f'k는 4k. 뭔가 2x제곱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x는 k일 때 y 값이 일치하고 y 프라임 값이 일치하는 것. 따라서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네요. y는 2x제곱이 있고요. 4차 함수가 마이너스 t와 t에서 접하는 상황입니다. 식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최소값 조건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계산이 한번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보기차식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17이 되어야 하니까 그 다음 계산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공통 22번입니다. 의외로 수열에 대한 문제가 22번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항은 3이고 관계식 점화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4항 곱하기 5항이 0이 되도록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절대값도 있고 범위도 있고 해서 경우를 하나하나 나누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문제였네요. 이런 문제들은 실제 시험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바로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 연습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무조건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만 말고 체계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의 풀이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섞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부터 적당히 몇 개의 항을 진행을 시키고요. 첫 번째 항은 양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구해지고 두 번째 항으로부터 세 번째 항은 일단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여기에서 관점을 바꿔서 뒤에서 앞으로 오도록 해보죠. 4항이 0이거나 5항이 0이잖아요. 먼저 4항이 0인 경우입니다. 4항이 0이 나오려고 하면 이때는 3항이 마이너스 3이거나 3항이 10 빼기 k이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4항이 0인 경우에는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거나 각각의 경우를 맞춰가면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같다면 k는 7이 나오는군요. k는 7은 조건에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과 이것이 같다면 3k는 27, k는 9가 얻어지는군요. 9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역시 9도 가능한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k 빼기 5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는 없으니 10 빼기 k인 경우 조사해 보면 조건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7 또는 9가 얻어지고요. A5가 0인 경우,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조금 사정이 복잡하더군요. 5항이 0일 때 4항,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3항에서 4항이 구해지는 방식, 그 경우를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 3항을 먼저 다시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가지 경우로 나누었는데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항에서 4항이 계산되는 방법들을 따져가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3항이 양수이므로 이 식을 따라 계산해야 되겠죠? k는 3분의 23이 얻어져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10 빼기 k라고 하면 4분의 37이 얻어지는데 경우에 모두 맞네요.
그와 같이 한 경우 한 경우를 차례로 따져간다면 해당하는 K 값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얻어진 4분의 37이 최대값에 해당하고요. 이 경우를 볼까요? K는 2분의 11이 얻어지는데 조건에 맞습니다. 이때 얻어지는 K가 최소값에 해당하는 K입니다. 자꾸 새로운 방법이나 좀 더 효율적인 방법만을 생각한다면 실제 시험 시간에는 상당히 우왕좌왕할 것 같으니 체계적인 방법으로 답안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런 관점에서 평소에 연습을 해두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계산이 조금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이었습니다.